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여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방망이가 들어가기 전 충분한 M으로 동굴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란 것을,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과 공을 들여 드디어 합을 이루었는데 아무리 피스톤 운동을 해도 여자의 감흥과 반응이 나에게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 여자에게 좋아하면서 물어봤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영혼 없는 그저 그런 식의 응조하라는 목석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는 방망이가 들어가자마자 본능적으로 피스톤 운동에 집착한 나머지 곧바로 분출 욕구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멀쩡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에서 남자는 다급함과 초조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잠자리에서 이런 초보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불행하게도 절대로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년의 나이에 잠자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매우 가치가 낮은 하남자로 이미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와 같은 현실 자각 타임으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더 이상 그 남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나와 관계를 맺은 여자가 어느 순간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던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여성은 반드시 여러분께 계속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게 되는지 그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크릴을 먼저 손 떼지 마라. 남자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론으로든 실전으로든 그곳을 터치하면 무조건 여자의 반응이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과 달리 내가 그곳을 손 뗄 때마다 오히려 여자가 내 손을 뿌리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크리는 음순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가 달아오르기 전까지는 아주 예민한 속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부가 긁혀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과 같은 불쾌한 통증을 줍니다. 남자가 이것도 모르고 계속 만지려 들면 여자는 더 강력하게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의해 없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반면 무드 없는 찰나의 순간에 완전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처음부터 크릴을 억지로 자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터치할 때 여지를 둬라. 여자가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크게 성감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의외로 여지를 줄 아는 남자의 소극적인 손놀림입니다. 터치와 애무 역시 서서히 애태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남자가 여자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크리 주변으로 먼저 서서히 혀나 손으로 절제된 자극을 주면서 범위를 좁혀 들어가야 합니다. 크릴을 처음부터 절대 바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조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초반 크리버프를 받은 여자는 남자가 발사 후 애정행위에 대한 생각이 싹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가 초반에 뭔가 강한 자극을 받은 것 같아 남자는 더 빠른 속도로 피스톤 운동에 몰입하지만 하면 할수록 여자가 목석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자가 영혼 없는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경우는 여자가 아직 방망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망이가 불쑥 들어가 운동할 때입니다. 크리는 남자의 충분한 주변 자극으로 여자의 감이 끓어오를 때 표피를 젖히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아주 살짝 혀의 넓은 면적으로 강아지가 접시에 우유를 흡입하듯 터치를 해야 합니다.
손으로 할 때도 손끝의 지문이 아닌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부분으로 무성의하게 아주 살짝씩 스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가 크릴을 자극할 땐 대부분 본능적으로 손가락 지문으로 문지르게 되는데 여자는 이때 매우 강한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들어갈 타이밍은 바로 이때다. 여자도 자극에 의해 흥분 지수가 오르게 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발기름하게 됩니다. 크리가 발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낙지의 입 주변으로 연결된 다리 부분처럼 힘이 들어가며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완벽하게 방망이가 들어갈 타임입니다. 이때가 소위 벌렁벌렁하는 단계로 방망이가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여자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꽉꽉 물고 조이고가 가능해집니다. 여자가 방망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아래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때 큰 힘들이지 않고 살짝살짝 리듬만 타주면 여자는 숨을 먹어가며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전적으로 남자의 능력치이고 남자는 반드시 이때를 맞춰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바스트와 아래를 순방하다가 동굴에 물이 조금만 흘러나와도 바로 들어가 피스톤 운동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자가 절대 멀티 오르가슴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가 표피를 벗어나 얼굴을 비추고 발 기대며 주변으로 딱딱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손가락의 검지중지 약지로 주변부를 살짝만 눌러봐도 굳어진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산낙지의 다리가 연결된 입 주변 느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는 분은 직접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삽질하듯이 피스토나라 지금 바로 양손으로 삽을 잡았다 생각하고 흙을 떠서 내 발 앞에 놓는 동작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만 보시면 됩니다. 손의 동선이 어떠셨나요? 삽을 바닥에 찌를 때와 들어 올릴 때의 높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 다 들어갔을 때 치골이 크릴을 터치하게 되고 나올 때 동굴 윗벽 약 2인치에 위치하고 있는 스팟을 동시에 터치해 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두 팔과 두 다리로 남자를 더 강력하게 감싸 안으며 멀티 오르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방망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동굴 속 윗벽을 터치하고 나올 때 여자는 반드시 움찔하며 좋은 느낌을 몸으로든 탄성으로든 외부로 표출하게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좋은데 거기 뭐가 있는 건데 라며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자기랑 속궁합 너무 잘 맞아 완전 좋아로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자는 이것을 할 줄 아는 남자를 경험하는 순간 반드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경험이 없는 남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틈날 때마다 영상을 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론을 완벽히 마스터하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없을 때 신호 3가지. 많은 남자분들은 내가 호감이 가거나 좋아하는 여자가 혹시 나에게는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여자든 남자이든 다 똑같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내 마음에 확 드는 여자가 내 앞에 있다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다면 분명히 그녀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를 말입니다. 그녀가 혹시나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녀가 나에게 관심조차가 없는데 무턱대고 들이댄다면 정말로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입니다. 또는 그녀와의 관계는 정말 끝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남자들이랑 사랑을 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의 행동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알고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쿨하게 포기를 할지 고민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남자에게 궁금한 것조차 없다입니다.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다면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먼저 다가가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남녀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면 더욱 연락을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건너서 아는 사람이라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연락처나 상대의 이상형 등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감이 갈 때에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여자는 당신과의 대화에 그냥 형식적인 대화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답형입니다. 응아니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호감을 느끼고 있는 당신의 그녀가 이렇게 답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의 답은 꾸준히 온다면 그냥 당신에게 남자로서의 관심은 없지만 지금의 당신과의 인간관계를 깨기 싫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두 번째는 남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입니다. 남자는 호감이 가서 계속해서 여자에게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고 물어보지만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그냥 대답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보시고 얼른 당신의 마음을 접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사랑을 하듯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물어보고 맞장구 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식의 대화는 더 이상 대화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여자들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과 대화를 더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세 번째는 남자와 있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던가 핸드폰을 자주 만진다입니다. 여자들이 무관심할 때에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핸드폰 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물어보고 계속 대화가 이어나가지만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던가 핸드폰만 수시로 확인하고 쳐다보고 있다면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100%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자와 있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는 것이고 어떻게든 순간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입니다. 분명 여자는 남자와 하는 대화가 지루하고 집중도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빨리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카톡이나 문자를 할 확률 또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네 번째는 남자에게 연락에 대한 답장이 많이 늦는다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관심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바쁘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연락에 있어 답이 없다거나 늦게 확인했다는 이야기 또는 까먹었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딱히 남자의 연락에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밀당을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밀당을 하면서 당신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행동일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에는 일이 바빴다거나 밀려있는 공부를 했다는 등의 핑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연락인데
연락에 대한 답변이 늦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하루를 넘어 답이 온다면 이건 정말 빨리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호감이 가고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는데 혹시나 위의 상황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빨리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무조건 무관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당신과 함께 할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연인을 기억하며 짝사랑의 아픔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이 혼자 욕구를 풀기 위해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위로는 성기능 장애 치료에도 이용되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는 사람도 자기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남성이 하는 자기 위로 어떻게 해야지 1번을 하더라도 10배로 더 잘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 위로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성들은 혼자서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방법을 잘 몰라서 벽이나 바닥에 비비면서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오른손, 왼손 등 손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자신 위로하게 된다고 해요.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이유는 남자 올챙이의 유일한 목적 때문입니다. 올챙이의 목적은 여성의 난자와 만나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남성의 정자와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자신의 이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늙고 힘없는 정자는 싸움에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 젊고 싱싱한 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은 자기 위로를 통해 힘없는 정자를 버리고 싱싱하고 건강한 정자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몽정하는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늙고 약해진 정자를 소모시키고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자기 위로 행위는 원시 시대부터 인간에게 존재했던 번식의 욕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 남성의 47.4%는 아내를 두고도 자기 위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있어도 절반의 남성은 자기 위로를 통해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번을 해도 10배로 느끼고 자기 위로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자기 위로를 더 오래 하고 쾌감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배로 느끼는 스탑 앤 스타트 방법. 1956년 듀크 대학교의 제임스 시만즈 교수는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조루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자기 위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니 실험 참가자 중 무려 90%가 이 방법으로 조루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조루 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위로한 사람들의 잠자리 시간이 9.5배 정도 길어지고 애인의 만족도도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더 오래하고 10배로 느낄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이 방법은 여태 했던 자기 위로처럼 그냥 빨리 싸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감을 제대로 느껴보고 발달시키는 연습이죠.
오직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고 영상이나 다른 준비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2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단계 나누기 발기부터 사정까지 단계를 나눈 다음 천천히 한 단계씩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발기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중간 단계 9단계에서 10단계를 사정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이죠. 조루가 심하면 발기 후 바로 사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느리게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오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멈췄다 다시 하기 이 세 번째 방법이 핵심입니다. 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몇 초 동안 자기 위로를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느낌상 흥분도가 5단계까지 떨어지면 다시 천천히 자기 위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의 이름도 스탑 앤 스타트입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고 네 번째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싸기 전에 참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싸버리고 끝내고 싶으시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엔 한 번, 두 번 참고 싸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스타트 버그로 자기 위로를 하면 평소 빨리 싸고 끝내버리던 자기 위로보다 사정 후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자기 위로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운한 기분까지 든다고 하죠. 오늘은 조루 치료도 가능하면서 쾌감도 늘리는 스탑 앤 스타트 방법으로 자기 위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엔 자기 위로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파트너가 필요 없이 혼자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공간과 청결한 손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성적 충동이나 욕구가 생겼을 때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병에 걸릴 위험이나 임신에 대한 걱정도 없으니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애인이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지만 자기 위로는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없이 혼자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니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주 할수록 건강에 좋다. 자기 위로는 자신이 성적 욕구와 충동이 생길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통계 조사를 보면 미혼 남성은 거의 100% 자기 위로를 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라이더 박사가 무려 18년 동안 성인 남자 31,92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자기 위로를 많이 한 사람은 전립선암과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주는 게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자주 하는 건 곤란하니 적당히 일주일에 2-3번 정도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준 남성 클리닉의 황금 박사는 60세 이상의 남성은 2달 이상 소중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기능과 성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기 위로를 통해서 성기능을 유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혼자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 우울증 예방 영국 온라인 매체 인디펜던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위로는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위로를 통해 절정에 이르면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기 위로를 하면 잠을 잘 때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옥시토신은 신체의 염증 수준을 줄여 여드름과 발진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자기 위로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늘 밤 숙면을 취해보세요. 네 번째, 면역력 향상. 자기 위로의 장점 중 하나는 호르몬 코티솔 수치를 높여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인한 모든 유형의 감염에 걸릴 확률을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사정한 후에 백혈구가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기 위로를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전립선암 예방. 중년 이상 남성은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기 위로를 계속해온 남성은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정할 때 고안에서 약 2억 마리의 정자가 시속 45km로 배출되면서 전립선 염증을 완화시키고 전립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40대 이후 자기 위로를 자주 하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 진단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지거나 기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도 많지만 모두 낭설일 뿐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이라면 대부분 하는 자기 위로 어떻게 하면 10배로 더 잘 느끼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점만 있고 부작용은 없으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주일에서 2~3번 정도의 적당한 자기 위로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게 해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없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오른손과 왼손음만 있다면 혼자서도 10배로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하신 지 오래된 분이라면 성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자기 위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선만 1000번 본 남자. 명문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제이는 180cm 훤칠한 키에 다부진 근육질 몸매 구릿빛 피부를 가진 미남이다. 대학병원 펠로우로 일하고 있지만 곧 의대 교수가 될 예정인 그는 완벽한 외모에 괜찮은 스펙까지 그야말로 조건 좋은 남자다. 그런 그에게도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하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업부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자라온 그는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귀족남이었다. 고급 브랜드의 옷과 가방, 운동화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외제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그를 많은 친구들은 부러워했었다. 넉넉한 환경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받고 과외를 받으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못하는 것이 없던 생활이었단다. 중3 때 호주로 유학을 가서 입시지옥을 피해 여유 있는 생활을 했지만 고교 시절 아버지 회사는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게 된다. 사업가에서 빚쟁이로 전락한 아버지의 눈물에 그는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때까지 2년만 유학 생활을 뒷바라지 해달라고 부모님께 빌었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다고 한다. 급작스럽게 한국의 고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니 당황스러웠지만 치열하게 입시 준비를 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이제는 나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집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상류층의 생활에서 벗어나 일반 소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삶은 모태 귀족남에게는 치욕스러웠다고 한다. 완벽한 이상형을 찾아서 그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시절에도 공부에만 몰두했고 가장 잘 나간다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다. 다 가진 듯한 그에게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연애를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짧게는 1달에서 2달, 길어봤자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완벽남의 연애는 짧고 굵지도 않았고 오직 짧기만 했다. 열렬히 사랑에 빠져본 적 없는 그는 괜찮은 조건 때문에
무중매쟁이들의 러브콜을 받았고 주말이면 죽부인 껴안고 뒹굴 일밖에 없는 그는 맞선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갔더란다. 외모를 1순위로 본다는 그에게 중매시장에서 그리 눈에 띄는 아가씨들이 잘 나타나지 않자 그는 마담뚜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일단 예쁜 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도 좋아야 하고요. 학벌은 5 대학 정도면 좋겠고 꼴리지 않는 직장에 기왕이면 법조인이나 의료인, 최소한 교사나 약사 같은 전문직이면 좋고요. 집안도 좋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학벌 직업 집안. 이 교집합을 찾으려니 마담뚜들의 골치도 오죽 아플까. 하지만 고루고루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하나씩 괜찮은 여성들을 만나기는 만났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 출신의 연예인 외모의 학교 선생님 하지만 가정 환경이 풍족하지 않고 정규직이 아님. 법조인 집안의 서울대 출신 판사 하지만 성격이 강하고 외모가 평범함.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의사 여원장 하지만 남성미 넘치는 외모임. 명문가 명문대 출신 어급 외모의 아름다운 여성.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이 아님. 수백억대 자산가 집안의 딸 하지만 매력 없는 외모의 무직임. 교수님 부모를 둔 서울대 출신 약사 괜찮은 외모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성격으로 대화가 되지 않음. 소 등급 매기고 계산기 두드리듯 점수를 매겨 여성들을 만났지만 결국 마음에 꼭 드는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단다.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들과 짧게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본전 생각이 나곤 했다. 예전에 만났던 그 애가 조건은 더 좋았는데 예전에 걔가 훨씬 더 예뻤는데 몸매도 그렇고 혼수는 많이 해오려나?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서 넉넉히 해오겠어? 또한 여자친구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친구들 반응이 영 탐탁지 않을 때 제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곤 했다. 에이 연예인같이 예쁘다더니 그 정도는 아닌데? 전문직 찾더니 회사원이네. 나는 같은 의사 만나서 결혼했더니 수입이 2배라 너무 좋다 부럽지롱. 제이는 자기 여자친구를 완벽하다고 칭찬하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에 속이 끓어오르곤 했다. 또한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질문 공세를 날렸다. 예쁘냐? 직업은 뭔데? 돈은 많이 벌어? 똑똑해? 친구가 예쁜 여의사라도 만난다고 하면 질투심에 부글부글 속이 끓어올랐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금 내 여자친구가 2% 부족해 보였다. 눈앞에 있는 자신을 넘어서서 완벽한 허상을 찾고 있는 모습에 여성들은 실망을 느끼고 스스로 떠나가곤 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사랑하는 이를 찾는 그의 모습에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결혼 방정식은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허무하게 끝이 나곤 했단다. 그래서 완벽한 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할 뻔한 사랑도 해본 적 없다. 왜냐, 괜찮은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까지도 수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빛내줄 대상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함을 더욱 빛내줄 완벽한 여자. 알고 보면 가슴 깊이 내재한 지독한 열등감을 보상해줄 그런 여자. 상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반영해줄 존재로 자신의 완벽함을 더해줄 부가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기에 온전한 사랑에 빠지기 힘들었던 것이다. 나르시스트가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받지 못할 때 자기상의 상처를 받듯 자기 여자친구가 완벽하다는 찬사를 듣지 못하면 상처를 받았다. 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 보이면 시기심에 속이 끓었다. 이것이 너무 잘나서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상대는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연장선에서만 존재한다. 자기애가 너무나 강한 사람들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자기상이 나약하다는 것이다. 마음속의 어두운 콤플렉스는 높은 자존감으로 위장하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기의 부족함을 수용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조건이다.